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여행을 함께 가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요. 때로는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여행이 오히려 인간관계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행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마법 같은 순간이거든요.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사람은 긴장을 풀게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진짜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여행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위해 잠시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멀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행복한 여행을 만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중 드러나는 최악의 행동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스러운 행동입니다. 비행기 안, 기차 안,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치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그 사람의 배려심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다고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웨이터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조차 무례하게 여긴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 타인의 평온한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죠.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이동해야 하는 비행기에서 앞 좌석을 발로 차거나 공항 벤치를 마치 자기 침대처럼 차지하고 잠을 자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테이블에 발을 올리거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행동도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명백한 무례함입니다. 둘째는 문화적 무지 또는 무례함입니다. 여행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지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심지어 비하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실례이고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재채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건 존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팁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팁을 요구하거나 종교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것도 현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관습이 있습니다.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에 불과할 뿐 진정한 경험이 될 수 없겠죠. 셋째는 숙소 규칙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숙소는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그곳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을 어기거나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호스트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불만을 안겨줍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를 이용할 때는 호스트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넷째는 해당 국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의 금지 행위는 단순한 에티켓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행동은 무모함을 넘어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라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가격 정찰제가 시행되는 가게에서 흥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야외 음주는 자제해야 하고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는 추월하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태국에서는 사원에서 긴 팔, 긴 바지를 착용하여 몸을 가리는 것이 예의이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아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비자 손가락 제스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오케이 손 모양이 욕설로 오해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통행하는 규칙을 지키고
선물을 할 때는 흰색 포장을 피하며 대중교통에서 통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무단으로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랍니다. 중국에서는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고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문화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은 여행 중 범죄와 관련된 최악의 행동입니다. 다섯째는 부주의한 소매치기 및 도난 대처입니다.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소지하거나 혼잡한 장소에서 소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도난당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사기성 제안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접근하는 여행 상품이나 서비스에 현혹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업체를 이용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에 혹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곱째는 마약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마약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를 함부로 마시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소지 및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부족입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함부로 따라가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정식 택시인지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는 행위는 납치나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은 여행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중 하나입니다. 아홉째는 성범죄에 취약한 행동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혼자 외진 곳을 돌아다니는 행위는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동이며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걱정을 안겨줍니다. 자, 이제 이러한 행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여행 중 당장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여행 내내 자신의 욕구와 편의만을 우선시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을 짤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의 가고 싶은 곳만 주장하거나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자기 취향만 고집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기내에서 앞, 좌석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도 괜찮아야 해라는 무언의 태도가 느껴지기도 하죠. 여행은 함께하는 경험인데 혼자만 즐기려 하는 사람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금전 문제에 인색하거나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에서는 돈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공동 경비를 n분의 1로 나누는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줄이려 하거나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는 척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음료를 마시지 않았으니 덜 내겠다고 하거나 자신이 먹은 건 적으니 조금만 내겠다고 주장하는 식이죠.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려 하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책임감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한두 번쯤 더 부담하면서도 괜찮아.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에 내가 사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배려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죠.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됨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셋째,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행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 시간, 기차 시간, 투어, 예약 시간 등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것은 모두의 즐거움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하지만 늘 지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이니까 여유롭게 하자는 핑계로 매번 늦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두 번의 지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상습적인 지각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불필요한 짜증과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훼손하고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현지 문화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은 낯선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지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에서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현지 음식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현지인의 언어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행동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문화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돈 내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여행의 본질을 훼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숙소 예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렌터카가 고장 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은 그 사람의 인내심, 문제 해결 능력,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세 대신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남 탓만 하는 사람은 함께 여행하기 매우 힘든 타입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여행의 불편함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도와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행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까요?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는 업무적인 부분만 공유하고 친구와 만나는 자리도 대부분은 식사나 짧은 대화에 그치죠. 하지만 여행은 다릅니다. 24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식사, 숙박, 일정을 모두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감춰졌던 성격과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여행은 인간의 가면을 벗기는 가장 잔혹한 무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여행에서 피곤해지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그 가면은 쉽게 벗겨집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무의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행은 낯선 환경, 언어의 장벽,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고 그동안 잘 감춰두었던 모습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관찰할 줄 안다면 여행에서 드러나는 상대의 태도는 앞으로의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호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 헤매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진짜 성품이 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여행은 두 가지를 알려준다. 하나는 세상의 넓이, 다른 하나는 인간의 좁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러 떠났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좁은 마음이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은 결국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친구의 본성을 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즐거움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스는 갈등은 성격의 결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계의 가능성을 시험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행 중에 부딪히는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기회이자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4명이 함께 떠난 여행에서 한 명이 자꾸만 늦거나 고집을 부리면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치밀지만 누군가가 먼저 괜찮아, 오늘은 내 의견을 따라가 보자라고 양보하면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열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문제에도 쉽게 짜증내고 상대를 무시한다면 그 모습은 깊은 실망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가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며 의견을 내는지 아니면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지 그 한마디가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긴장된 순간에도 웃음을 주거나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참아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여행은 우리를 낯선 길로 데려가 낯선 자를 만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여행은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나,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는지 아니면 쉽게 폭발하는지 그 차이가 평생의 관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행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관계를 단단히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순된 결과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질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즉,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여행은 하루 종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식사, 교통, 관광지 선택 등 작은 상황마다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행은 평생 기억할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기억은 상처로 남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화를 내는지 아니면 침착하게 대안을 찾는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여행을 이겨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모험으로 여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오늘은 친구에게 좋은 추억이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여유, 이런 태도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로 서로를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행은 바로 이 고슴도치의 거리감 실험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되고 너무 멀어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끝난 뒤 즐거웠다,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지낸 관계입니다. 반대로 다시는 같이 가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관계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즉, 여행은 관계의 진짜 수준을 보여주는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이 되고 불합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할 인연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행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을 대하는 태도. 둘째, 시간을 지키는 태도.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심. 넷째, 현지 문화를 대하는 태도. 다섯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이 5가지는 단순히 여행 예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타인을 대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가늠하는 시험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여행에서 보여준 행동 때문에 멀어졌던 순간, 혹은 의외의 배려심과 성실함을 발견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된 순간이요. 이 모든 경험이 바로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작은 순간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관계의 지혜는 시작됩니다. 여행이라는 특별한 자리에서는 평소보다 그 존중의 힘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고 지친 순간을 살펴보세요. 편할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본성을 드러냅니다.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한 발 양보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함께하는 모험이기에 내가 조금 내려놓을 때 더 깊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작은 것에 있다. 여행에서 드러나는 작은 습관, 사소한 행동이 그 사람의 품격과 진심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여행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칠지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는 늘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친구와 멀어졌다거나 이런 배려 덕분에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